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중심 이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참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쪽입니다. 조선 선가 상승입니다. 투자 포인트 잠시 후에 잡도록 하고요. 먼저 간밤 마감된 미증시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뭐 앞서서 얘기했듯이 일단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S&P나 뭐 나스닥, 다우나 해서 그동안 좀 많이 올랐습니다. 뭐 전체 지수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일단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다음 주에 이제 FOMC 회의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FOMC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또 이제 시장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 일단 또 관망 심리가 좀 더 확산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전일목 일단 그 기업 이제 실적을 발표한 회사들이 뭐 실적들이 비교적 좋은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구글이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전일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와서 일단 4% 넘는 그런 상승세를 보이면서 일단 뭐 나스닥이 전일 일단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아서 강보합으로 이제 끝났는데요. 그렇게 되는 거에 이제 상당한 일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트위터가 향후 실적 예상치 우려 때문에 10% 넘는 이제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비자 같은 경우도 이제 미 법무부가 핀테크 관련 기업 조사 때문에 한 6%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일단 지행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보다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 하락을 했는데요. 이유 중에는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생산량 감소가 가장 큰 원인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각 기업들 자체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그 매출액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유지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원자재 가격의 상승분이나 뭐 기타 비용 발생분을 이제 소비자한테 전가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수익은 아직까지 좀 창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지표 중에는 이제 내구재 수주 실적이 5개월 만에 좀 감소를 했습니다. 9월 이제 내구재 수주가 전월 대비를 해서 0.4% 감소를 했고요. 4개월 연속 증가를 하다가 일단 하락 반전했다라는 게 조금 시장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수소 관련된 쪽이 이제 조금 관심을 좀 어저께 끌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제로아비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런던, 암스테르담 관련돼서 이제 수소 항공기를 지금 개발을 하고 2024년부터는 취항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수소 관련 쪽으로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전기차 이쪽에 비해서 수소에너지 쪽은 아직 개화도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체크는 해봐야 되는 이슈이고요. 그런 부분까지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미증시 먼저 받고 국내에서 이제 수급 상황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네, 뭐 저희 같은 경우 개인이 뭐 매수를 하고요.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지금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수는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2,800억, 2,900억 가까운 금액을 이제 순매도를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3,500억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한 650억 전일 순매도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이 이제 그런 이제 매도세를 좀 받아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외국인이 이제 순매도를 하고 개인하고 이제 기관이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한 800억 정도 순매도를 보였다라는 거고요. 기관 같은 경우 3일 연속 지금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도 뭐 전일 다시 순매수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뭐 종목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실적이 좀 개선되는 쪽 중심으로 해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기관 같은 경우도 뭐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 그 다음에 엔터 관련주 쪽으로 해서 매수가 좀 하는 게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 기관이 동시 순매수한 거는 네이버, 현대차, 삼성 바이오로직스, 기아,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을 이제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즈윅 스튜디오, 펄어비스, 다날, 덱스터, HBL 바이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었던 컨텐츠 관련주 쪽으로 조금 매수세가 이제 좀 더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단 뭐 종목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컨텐츠 관련주의 상승세가 뭐 계속 좀 두드러지고 있는 그런 모습세입니다. 일단 뭐 시장이 좀 불안하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시가총액 사이즈가 좀 작은 이제 이런 영상 컨텐츠에 관련된 쪽으로 이제 몰리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영향이 좀 덜하다는 측면이 강점으로 작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에 이제 본격적인 성수기 시즌에 맞아서 그거에 대한 이제 선취매적인 이제 요소가 있고요. 게다가 뭐 위메이드의 이제 미르4 같이 이제 일단 시장에서 좀 돋보이는 그런 게임들이 나오면서 좀 더 관심세를 좀 일찍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는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된 부분이 이제 가장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BTS가 10월 말서부터 해서 이제 11월 말서부터 해서 12월 초까지 미국에서 이제 공연이 실시되고요. 이에 따라서 타 그룹의 이제 엔터사의 그 보이 그룹들도 이제 공연을 재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상당히 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증권사들이 최근에 엔터주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뭐 실적이 상당히 지금 좋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실적 바탕에 공연 수익까지 추가적으로 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은 올해보다 더 좋을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또 그 메타버스 그 암호화폐 관련돼서 NFT에 대해서 이제 투자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이제 엔터사들이 자체적인 이제 IP를 바탕으로 한 이제 NFT에 관련된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대표적으로 뭐 JYP 같은 경우는 지금 그 NFT로 이제 본격적으로 플랫폼에 이제 진출했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도 지금 두나무하고 같이 협력을 통해서 지금 NFT 쪽으로 진출을 하겠다라는 지금 이제 부상을 지금 얘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관련 쪽 기업들 쪽으로도 향후에 뭐 이런 연계 때문에 향후 성장성이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엔터주 긍정적으로 보셨고 컨텐츠주도 이제 성장세에 대한 긍정평가가 요즘 계속 나오고 있긴 합니다. 엔터주에서 탑픽은 뭐라고 보세요? 뭐 엔터주에서 탑픽 같은 경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JYP 쪽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오넨커도 아파 얘기했듯이 예. 디어스에 이제 추가적인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디어유에 투자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NFT 관련돼서 뭐 미리 이제 7월부터 이제 관련 쪽으로 투자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관련돼서 부가적인 수익이 창출하는데 좀 더 지금보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JYP 엔터 가장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조선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그동안 사실 한 반년 정도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고 네, 예, 그렇죠. 신조선가가 오르고 있다, 이게 호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신조선가는 그동안 주가 하락할 때도 계속 올랐습니다. 네, 예. 이제 신조선가와 중고선가가 있는데 중고 가격보다는 신조선가가 올라가야 판매 단가가 올라가는 거죠. 네, 예.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네, 뭐 일단 그 신조선가는 계속 꾸준히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선박에 관련된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수주하는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신조선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최근에 이제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후판 가격이 좀 안정됐다라는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최근에 그러면서 또 이제 신규 이제 수주하는 그 선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LNG 선의 이제 비중이 좀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LNG 선이 상대적으로 고부가 가치다 보니까 뭐 이런 고부가 가치의 수익성을 좀 더 담보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이제 수주 선박들이 뭐 계속 좀 많이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올해 같은 경우에 전체 글로벌 수주액 중에서 이제 38%, 39% 정도를 국내 이제 3사에서 지금 수주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전체 수주량도 1,457만 CDT로 해서 작년 동기 대비는 307%, 3배 정도 늘어나고요. 수주 금액도 4배 정도 는 366억 달러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주 잔량도 2,856 GCT로 해서 2.5년치의 일감을 지금 미리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월에도 계속 지금 수주력이 이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뭐 11척 정도 수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도 5척,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도 뭐 4척 정도 수주를 하면서 수주세가 좀 더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뭐 수주 때문에 수주에다가 이제 성과가 뭐 상승을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향후에 내년 이후에 아마 실적이 반영되면서 지금보다 나은 그런 실적 개선력이 이제 예상된다라는 게 최근에 이제 증권사 리포트입니다.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최근에 이제 좀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조금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이제 수주 관련된 물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 과연 올해 피크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의견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수출입은행의 이제 해외경제연구소에서 내년도 글로벌 발주량이 지금 올해보다 한 15% 감소할 거다라는 보고서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뭐 그러면 그걸 통해서 국내 기업도 수주량이 올해보다는 한 20% 감소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왔으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투자에 좀 임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일단 뭐 완성되는 그런 이제 최종 제작을 하는 그런 이제 조선 3사보다는 관련 쪽 기자재를 납품하는 쪽으로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LNG선에 대한 이제 수주가 증가하면서 LNG 탱크에 관련된 이슈가 우리가 좀 있으니까요. 그거 관련돼서 동성 하이텍이나 한국카본 같은 종목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출연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조선주에 대해서 뭐 유가나 여러 가지 원자재 연동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조선 기자재가 좋아 보인다라는 언급 많이 주고 계신데 같은 궤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성 화인텍과 한국 카본 콕 집어서 말씀 주셨는데요.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삼성전자 확정 실적, 3분기 실적 조금 전에 속보로 하단 나갔습니다. 속보치보다 이 뒷단위가 조금 더 붙어서 나왔네요. 3분기 영업이익이 15조 8,200억 원으로 작년보다 26%가량 증가했고요. 매출액은 역대 최대죠. 예, 분기 기준 최대 매출액입니다. 73조. 이게 속보치였는데 잠정치 발표였는데 9,800억 원 뒤에 추가로 붙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의 성장세 연출을 했습니다. 반도체가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 현대차증권 노근창 센터장 전화 연결해서 진단 받아보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예. 일단 확정 실적은 나왔지만 아직 부문별로는 지금 이제 자료가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예. 큰 내용을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매출액과 그 영업이익은 원래 잠정 실적이랑 보다는 항상 조금씩 미세하지만 더 잘 나왔는데 당연히 이번 확정 실적도 소폭이지만 더 잘 나왔습니다. 예. 예. 지금 속보로 전해지는 내용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가 한 10조 원 정도를 담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메모리 반도체 호황기였던 2018년도 3분기에 이은 역대 두 번째 규모로 달성을 했고 반도체 매출액이 26조 4,100억 원, 영업이익 반도체 부분 10조 600억 원 기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실시간 속보로 전해지고 있고 이어지는 컨퍼런스 콜이 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저희는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예, 사실 뭐 3분기에 확정 실적 그 디테일하게 사업부별 수치는 뭐 저는 주가에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이호 시점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왜 하락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결국은 삼성전자가 다양한 사업부에서 이익이 나오고 있지만 시장은 이제 모든 초점이 이제 디램 고정 가격 4분기 하락 우려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4분기를 예상하는지를 보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다행스러운 건 SK하이닉스도 이제 이틀 전 실적 발표하면서 어쨌든 그 시장 점유율보다는 수익성 위주로 디램 사업을 전개하겠다. 그 말은 고객사들의 가격 인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좋은 프리미엄 제품군 위주로 어쨌든 집중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삼성도 이제 뭐 유사한 톤을 만약에 얘기해 준다면 전체적으로 4분기 디램 고정 가격 하락폭은 1, 2등 기업들이 나쁜 가격에 디램 출하를 안 한다는 의지로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이제 4분기 디램 가격이 뭐 또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은 뭐 5에서 7% 하락하는 거로 보고 있는데 그 수준이 아니라 완만한 수준, 뭐 아주 낮은 한 자릿수 하락이라면 시장의 우려가 너무 지나쳤다라는 그런 인식이 확대되면서 주가는 저는 어쨌든 반등을 모색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그동안 좀 우려감이 컸습니다. 물론 가격 자체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우려감으로 작용하면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 주가도 고점 대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려감의 선반영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의 주가 반등 모색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셨고요. 이제 앞으로의 그 전망치가 궁금한데요. 이제 서서히 가격의 연착륙 정도의 다운세가 있다라고 하면 내년도에 실적 반등 모색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가장 큰 거는 지금은 시장의 우려를 이제 하나로 요약하자면 4분기부터 영업이익이 3분기 대비 감소하고 내년도 연간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감소한다. 이게 가장 워스트로 보는 시각이고요. 근데 저희는 4분기 이익은 항상 계절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뭐 디램 가격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민감한 부분은 아니지만 2022년도 영업이익이 감익할 만큼 이 회사의 체력에 문제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디램 사이클이 완만한 하락 이후에 회복 사이클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뭐 시스템 LSI, 파운드리 그리고 폴더블 이런 제품들이 올해보다는 레벨업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은 감익이 아니라 2022년에도 정액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길 때 저는 저희가 봤을 때 주가는 좀 더 의미 있게 반등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 2분기 실적 점검 받을 때랑 톤이 많이 바뀌셨네요. 2분기 때는 앞으로의 전망치가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겨울 전까지는 주가의 방향이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보셨는데 지금은 이제 내년도까지 반영시킨다면 하방을 잡고 반등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현대차증권 노근창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